그 다음에 성문헌법. 이제 성문법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화면이 또렷하게 나옵니까? 혹시 흐리지 않아? 아마 여러분은 상관없겠죠. 네. 성문법원의 반대말은 뭐예요? 성문법원의 반대말. 일단 법원이라는 개념도 좀 어렵긴 한데 법원이 법의 원천이라 할 때 법원 그 원자예요. 원자. 법원. 그러니까 법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가. 법의 형식을 말해요. 법의 형식. 법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게 법은. 법이 어떤 거야 도대체 법을.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거냐 이게. 우리가 쉽게는 이제 법전이라는 형태로 법을 알아볼 수 있어요. 법전을 이렇게 열어보면 거기에 법이 써 있죠. 이렇게 문서화되어 있는 걸 성문법원이라고 하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법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걸 이름하여 불문법원이라고 합니다. 문서화되어 있지 않다 해가지고. 그래서 불문법원은 지금 이 시간에 다루지는 않는데 제가 불문법원도 있어요. 관습법 같은 것이 있습니다. 관습법이나 조리 같은 것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관행처럼 여겨졌던 것이 법이 될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사실론 같은 거예요. 이 관습법의 대표가 사실론이에요. 사실론. 이 사실론은 민법에 없는 내용이에요. 민법에서는 이른바 법률혼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혼인신고해야 돼. 근데 실제로 사실혼 관계가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 국민들은 사실혼 관계도 부부관계로 인정해 준단 말이야. 법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이 사실혼 관계를 외부 제3자가 부당하게 파기하는 막 간통자가 나타나고 그러면 이 사람 무너져야 돼. 어저께도 뉴스 나오더니 야, 그 40대 유부녀가 있고 30대 남자가 있는데 경찰관이야. 30대 남자가 경찰관인데 간통을 했어. 근데 이 30대 남자도 이미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다른 아내가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 경찰관 아내가 그 유부녀 40대 이 아줌마를 상대로 민사소송 걸어가지고 처음에 3천만 원 소송 청구했는데 법원에서는 1,000만 원을 인정한 판결이 며칠 전에 나왔어요. 이렇게 사실혼 관계도 법이 인정하는 거야. 엄연히 법이에요. 알았어요? 네, 관습법. 그래서 이것도 우리 행정 공무원들도 이런 관습법을 또 위반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법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시간엔 다루지 않고 이 성문법만 보는 거예요. 성문법은 제가 오늘 피라미드를 몇 번 그렸지. 여기 헌법부터 법률이 있고 여기 아까 시행령 불령 이야기하는데 이걸 법규명령이라고 합니다. 시행령 불령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법의 단계예요. 여러분 노동법 공부하시면 이제 법의 단계가 나오는데 약간 다르게 설명이 될 거야. 그때 노동법의 법원은 그럼 거기서 배우시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자 그래서 헌법 설명 헌법은 우리 국가의 대한민국의 통치 구조의 기본 원리 그 다음에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그걸 기본권이라고 해요. 국가의 기본적인 통치 구조와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한 법이 헌법이고 우리나라의 최고법입니다. 그죠? 더 이상 설명이 없어. 그러니까 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게 법률도 만들어야 돼 일단. 자, 그래서 국회에서 만든 게 법률이라고요. 그죠? 예. 자, 이것도 설명 더 안 돼도 되겠죠? 법률이 있는 거야, 법률. 네. 그 다음에 행정 입법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법규명령은 보세요. 헌법이나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요걸 헌법이나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여기. 그래서 헌법으로부터 직접 위임받을 수도 있고 법률로부터 되게 여기서 이렇게 위임받죠. 위임받아가지고 뭘 하는 거야? 국가 행정권에 의해 정립한 일반 법규를 이제 법규명령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법규명령. 시행규칙은 여기다가 안 써놨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법원이기 때문에 법원. 자 시행규칙이 아니라 행정규칙. 행정규칙은 통설은 행정규칙은 이 피라미드 안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행정기관이 만든 법이다 해가지고 또 행정입법의 카테고리로 교과서에서는 소개는 되고 있는데 행정규칙은 통설에 따르면 이건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행정규칙은. 자, 행정규칙은 여러분 여기는 안 써놨는데 여기서 각종 고시나 예규, 훈령, 지침 이런 명칭으로 불려지는 것들이 행정규칙인데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몰라. 우리가 이제 동사무소에 가지고 민원 신청을 하려고 가면
이 공무원들도 그 행정 처리 절차를 다 몰라요. 이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걔네들도 필요에 따라 가지고 이것들을 열어봐, 살펴봐. 그래서 공무원들 책상 옆에 각종 지침집이나 훈령 예규집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박 선생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이제 책 펴보고 막 그래 공무원들도. 예. 요걸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미리. 이거는 국회에서 만든 게 아니라 행정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은 행정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설은 요건 피라미드 바깥에 있는데 사실상 이것에 의해 가지고 행정이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법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근데 사안에 따라 달리 볼 수밖에 없어. 이것이 진짜로 우리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다면 우리는 법이다라고 하면서 싸워야 됩니다. 그거는 아주 복잡한 논의가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고. 됐죠? 그러면 요 개념 구별하세요? 요거는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서 법규명령은 요 내용 자체가 뭐야?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물론 그런 내용은 대통령이나 장관이 함부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는 점까지 기억하세요. 이거 무슨 원칙이라고?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법규명령을 만들 수 있다. 뭐라고? 이게 법률 유보 원칙이야. 그게 법에 근거를 둬야 돼. 그 다음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를 처리하는 그런 기준이에요. 이런 내용이 없으면요. 이게 만약에 이게 행정규칙을 안 만들어 놓으면 행정기관에서 업무 처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렇지? 업무 처리 가이드라인이 없으면은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막 회의 열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공무원도 되게 힘들 거예요. 일종의 매뉴얼이 있어야 하는 매뉴얼. 그 다음에 공무원들은 필수 보직 기간 1년이 지나면 인사 이동이 이루어져요. 다른 부서 막 걔네들은 막 자리 옮겨 다니면서 하니까. 그러면 이 업무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이 허가 기준이 달라져야 되겠어? 그래서 정해놓은 거야. 알겠지? 예. 이건 행정규칙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아무튼 여기 조금만 보고 좀 쉴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조약은, 조약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한미 FTA 조약. 조약이라는 건 그 명칭과 상관없이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맺은 문서예요. 문서로 합의하는 거야. 그걸 조약이라고 하는데, 우리 헌법 6조는, 우리나라 헌법 6조는, 헌법에 의해서 체결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한미 FTA 조약 같은 거, 한미 FTA 조약 같은 건 효력이 법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만약에, 이 조약의 내용이 우리 행정법 관계, 우리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 있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건 법률하고 똑같이 보는 거야. 법률이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법원에 속하는 거야. 우리나라의 법원이야. 행정법의 법원이 되는 거야. 만약에 어떤 업체가, 대한민국의 어떤 기업체가 이 한미 FTA 50조의 내용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벌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행정법이기 때문에. 조약도 그래. 그 다음에 국제법규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국제사회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법이 또 있을 수가 있어. 우리나라가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비엔나 협약 같은 거 체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200년 전, 300년 전에 우리나라 조선밖에 안 된 그 시대는, 그러니까 외국 사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당연한 불문율로 여기던 어떤 국제법이 있었단 말이야. 그건 우리도 지켜야 돼요, 우리도. 비록 우리가 가입하지 않았지만, 우리도 지켜야 된다, 이거. 그런 것들을 국제법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그래서, WTO 같은 거 가입했지, 그래서 이제 국제법규에 위반된 내용들이 판례 봅시다. 일단 개념은 그렇게 하시고. 맨 아래, 관련 판례, 17페이지 관련 판례 보세요. 여기 1990년대에 남북 기본 합의서가 체결됐어요. 이때가 노태우 정권이었죠. 노태우 정권 때 북한하고 남북 기본 합의서 체결했는데 이게 과연 조약이냐가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조약이냐? 조약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법률적 효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근데 법원에서는 읽어보면 조약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건 남북한 간에 그저 신사협정에 불과하다. 그냥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가 그냥 우리 서로 잘해봅시다라고
신사협정 맺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건 조약이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었어요. 그 밑에 두 번째 판례는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제목이 있죠. 이걸 이른바 가트라고 하는데, 가트. 지금은 WTO죠. WTO 전에가 가트 체제였는데, 이게 바로 국제법규야, 이게. 이게 국가 간에 무역을 할 때도 이 가트 규정이나 아니면 WTO 규정을 위반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우리나라의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저기 경상도인가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 내용이 요 가트 규정을 위반한 내용이었다, 그거야.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할 겨를은 없고, 아무튼 가트를 위반한 그런 내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만들었어. 자, 봐요. 여기서, 그럼 이 조례는 어떻게 처리되는 거야? 조약은 법률과 똑같으니까 조례는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조례가 무효화된 사건이에요. 네, 이건 또, 맞죠? 그러니까 법 체계 안에서. 이따가 보는데 다음 페이지 나올 거예요. 하위법은 상위법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또 같은 내용을 위반한 조례는 효력이 없어. 예, 그 내용에 판례가 있었던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 가면 여기다 자치법규 얘기가 나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법은 조례라고 부를 거예요. 조례. 예, 실제로 서울시 무슨 조례, 서울광장 사용 조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예, 서울시 뭐 임대차 등기에 관한 조례, 뭐 굉장히 많은 조례가 있죠. 야,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비록 국회에서 만든 건 아니지만 이 시민들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자기들의 대표로 만든 지방의회에서 만든 게 조례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권위가 있어. 조례도 나름대로. 예, 상당한 권위가 있는데 전체 우리나라 국법 질서 내에서 보면 조례는 법규명령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예, 불령이나 시행령을 위반하면 안 돼. 알겠죠? 조례로서 얼마든지 수익적 행위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그거. 주민들에게 수익적인 행위는, 수익적인 내용들은 조례에 담으면 돼. 뭐 여기에 굳이 뭐 위임이 없어도 돼요. 그래서 위임이 없어도 돼. 예를 들어서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이번에 뭐 둘째 자녀부터 한 달에 1,000만 원씩 주겠다. 한 달에 1,000만 원? 출산을 하면은 출산 축하금으로 1,0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을 어느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었어요. 이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수익적이잖아요. 상위법이 없다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가능해. 가능해. 그러니까 그 지자체마다 다 다르겠죠. 그 액수가. 이 법원의 단계 구조가 8페이지에 보면 요거까지만 잠깐 할게요. 여기서 보세요. 피라미드에서. 첫 번째 원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 어떤 내용이 만약에 법률에도 있고 법규명령에도 동일한 사안이 있는데 그 내용이 약간 다르더라 합시다. 그러니까 법률에 A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어느 대통령령에도 A라는 내용이 있어. 근데 그 내용이 달라. 그러면 어떤 게 우선시 된다고요? 상위법이 우선시 되는 거야. 상위법이 적용해 버립니다. 됐죠?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야. 그렇지 않겠어? 그 다음에 신법 우선의 원칙은 법이라는 건 이제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과거에 만들어진 법이 어느 날 개정이 돼가지고 개정된 거야. 여기에 신법이 됐습니다. 그럼 무엇이 우선되느냐 이게 무엇이? 이게 뭐냐면 뭐 건축 허가, 그래서 허가의 그 면적 같은 거, 뭐 건축물에 대한 허가 면적을 내줄 때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였는데 이번에 허가 기준이 강화돼가지고 200제곱미터야. 그러니까 어떤 건축물을 건축 허가 내줄 때 최소 면적이 100제곱미터였는데 옛날에는 이게 법이 이번에 개정돼가지고 200제곱미터였어.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요때 이거 허가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150제곱미터의 어떤 면적을 확보해가지고 허가 신청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허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요 당시에 법을 기준으로 하면 초과해서 허가 나올 수 있죠. 요걸 확보했으니까. 근데 요 기준에 이건 미달됐네. 예, 그래서 이거는 허가 못 나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왜냐하면 이제 이때 신청한 거고, 내가 요거 했어요. 요때. 허가 여부 결정, 허가 결정 시점이 만약에 요때라고 하면. 그러니까 요때쯤 이제 행정기관이 요거를 이제 허가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때 허가 나옵니까? 안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요때는 요 신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제? 예. 똑같은 사안에서 법이 개정되면 신법이 우선 적용되는 거, 이건. 신청시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거기 한 예가 나오네요. 그 세 번째 줄을 보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 예, 국토계획과 관련된 일반법인데요. 수도권 지역에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고 따로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뭐 여기 서울 종로 지역에 뭐 공장은 못 들어서겠다. 만약에 요 지역에 공장을 하나 건설하려고 할 때 먼저 적용될 법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먼저 적용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국토계획법보다 특별한 법이라는 거죠. 보다 더 구체적인 법이다. 예, 특별법 우선의 원칙.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우리가, 공무원법이 있어요. 예, 국가공무원법이 있어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은 이제 교사야. 그래서 교육공무원이야. 그러면 이 사람한테 먼저 적용되는 법은 어떤 법이에요? 교사들은 국가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어떤 법이 먼저 적용돼요? 이게 먼저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육공무원법이라는 것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게 국가공무원들에게 이게 일반법이고 뭐 소방공무원법 따로 있고 경찰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다 따로 있어요. 예, 그럼 소방공무원들은 소방공무원법이 특별법이니까 그게 먼저 적용되는 거야. 예, 거기에 대한 뭐 승진 규정 같은 것이 다를 수 있어요. 알았어요? 국가공무원법하고 승진 규정이 다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지? 네. 예, 법의 세계는 있습니다. 이걸 배우는 이유는 그러니까 무엇이 적용되는가? 이게 법을 잘못 적용하면은 그건 행정을 위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다투는 사람들이잖아, 앞으로. 네. 그래서 요거를 봤습니다. 그 2번은 너무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요 밑에 8페이지 아래 위헌 위법인 법령 효력과 통제는 지금 이 시간에 설명 안 드립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해야 돼, 저하고 같이. 요거만 갖고 해도 1시간이 걸려도. 네. 이게 단계 구조만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